우리 트럼프 형님 좀 누가 좀 말려보세요, 여러분들. 예. 근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좀 살살 하자. 예? 여러분들. 지금 관세 또 영구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예요. 지금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관세 면제 아니야.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한다는 소식을 부인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신경 안 쓰려고요, 이제부터.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밤에 반도체 이쪽에 품목별 관세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나 뭐 우리가 잘 때 또 새벽에 기습으로 또 무슨 말을 하시겠죠.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좀 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머리를 좀 차갑게 만들고 냉정하게 보려고 이제 별생 쇼를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냥 우직하게 비트코인을 믿고 가겠습니다. 여지껏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마지막까지 쥐어짤 때 그리고 이 마지막 흔들기 때 별의별 이상한 게 막 터지거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이나믹한 게 많더만요. 시장에서 현재 좀 이 만트라 코인 있죠. 오늘 새벽에 봤는데 자, 이런 부분이 동시에 터집니다.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 지금 또 힘들게 하지. 일반 개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거기에 지금 나름 RWA 근본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큐로 내려갔어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진짜 그냥 비트이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더리움이 차라리 지금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다. 뭐 사실 저는 해외 코인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업비트 국내 거래에서 뭐 비썸 이런 데서만 거래할 뿐이지 뭐 제가 가진 알트도 거의 다 대부분 지금 굉장히 개박살 나 있는데 뭐 아무튼 안 좋은 불안감과 지금 힘든 시기에 이런 근본 RWA가 폭락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겠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관세를 떠나서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한번 보면은 이게 간당간당합니다. 개인적으로 83,000 지금 $200죠. 지금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를. 조금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80K까지 또는 뭐 앞자리 7자는 조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이 지지대 81,200달러 있죠. 여기 한번 더 올 가능성도 있고 좀 더 딥하게 빼면은 다시 한번 앞자리 80K 정도 뭐 이렇게 뭐 한번 쭉 뺄 수도 있죠. 지금 워낙 잘 버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관세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 만트라? 뭐 모르겠어요. OM 그 코인이 같이 조금 시장에 악영향을 주면서 개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에게 왜 부정적일까요? 경기 둔화 우려가 있죠. 그러면은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비 심리가 굳기 때문에 위험자산에서 다 돈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고율 관세로 부과하면은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세돼요.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사실상 비트코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관세는 참으로 안 좋은 건데 결국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겁니다. 이분도. 그죠? 이 표정 보세요. 럼프 형님. 되게 지금 저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비트코인이 버틸 자리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고 쭉쭉 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이제 장이 열렸는데 미장 한번 보면은 일단은 나스닥 뭐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승보다는 더뎌요. 그죠? 그 다음에 골드는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추세가 나왔죠. 훨씬 큰 상승이 나왔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재 골드는 약 조정 그 구간에 있고 점점 무뎌지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상당히 피곤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쯤 되면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반감기에 대한 믿음이 가장 커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이클 뭐 망했다, 끝났다, 반감기 없다, 알트 불장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디다 투자할 겁니까? 반감기 사이클 없다, 알트 불장 없다. 그러면 코인 투자를 그냥 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기회를 잡고 있어요. 반감기 상승은 여전히 구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이유는? 왜 호재죠? 왜 호재냐면 공급을 줄여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이슈가 많아요. 거기에 가격을 반영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세발 리스크가 상승폭을 지금 둔화시키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평생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갑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새벽에 기습으로 상호관세 유예한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또 어떤 폭탄을 던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완화가 될 것이고 상호관세는 중국과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내릴 것이고 이 트럼프 형님이 자꾸 이렇게 흔들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공포가 있고 달러 강세가 계속 가면 또 안 좋죠. 트럼프 형님은 약달러의 저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 둔화에 달러 강세가 들어가면요 굉장히 시장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있죠. 미증시나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아마 베어마켓 랠리가 각인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한국 주식은 저는 솔직히 좀 다르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주식은요 아마 반등 주면 다 털고 나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 저라도 사실 그럴 것 같은데 트럼프 말 때문에 자꾸 시장이 요동치니까 이거는 베어마켓 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던 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주식 결국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단타를 치시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이제는 관세 리스크를 벗어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결국 관세로 인한 리스크는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그 촉진제, 유동성 공급을 더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그건 비트코인에게 호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픔이 있겠죠. 관세로 자꾸 시장 조지면은요, 돈 풀어야 됩니다. 예. 금리나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원초적으로 금리나 유동성 그것은 비트코인에게는 호재입니다. 지금 단기적인 모든 것을 비트코인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 시나리오로 본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도 결국 끝이 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장하다. 자, 장한 이유가 관세 문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오랜 시간 저항을 받았던 하락 추세선을 일단은 돌파를 했죠. 장하죠. 한번 가봐야 되겠죠. 점점 비트코인도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더 패도 떨어질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4시간 봉을 좀 보면은 지금 이 받쳐주는 구간, 현재 81.2K,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구간, 반등이 여러 번 나왔던 구간이죠. 예. 지지가 좀 나왔던 구간이고 장대 항목으로 돌파한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 레벨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상단은 개인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전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뭐 88K, 예? 86,000달러. 많아요. 85점 후반대 다 여기가 단기적으로 강한 매물대겠죠? 여기서 지금 많은 힘싸움이 일어난 것이고 단방에 뚫기란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마의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겠죠. 90K 초반. 예, 그래서 이 매물대를 결국엔 돌파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결국에 비트코인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을 보고 있고요. 정확하게 어느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앞자리 9자에 안착, 즉 93, 4K 레벨 있죠. 93, 4K 레벨. 곳으로 비트코인이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 84.4K입니다. 83점.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걸 또 음전으로 마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가슴 아플 것으로. 그렇다고 폭락이 아니라 또 딜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양전으로 마감. 83,000 위에서만 마감하더라도 주봉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이 3일봉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다이버전스는 지금 3일봉에서 컨펌이 돼 있어요. 이 3일봉에서도 MACD 골든크로스 구간에 지금 왔기 때문에 변곡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예. 그래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소요돼 보이죠? 그죠? 일주일, 2주일 더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조금 더 옆으로 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겨내 봐야 됩니다. 월봉. 자, 월봉은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아직은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여유 있게 84K 위에서만 마감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많아요. 지금 이번 4월도 아직 시간이 많고 어쨌든 양봉을 띄우는 것이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마지막 흔들기가 될까요? 이쯤 되면은 굉장히 조금 토 나옵니다. 정말 토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트럼프와 해리슨이 대선에서 경합할 때 우리 사실 그때 어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엄청 간절히 바랬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당선이 되고 나서 결국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원망을 하고 있죠. 저도 솔직히 원망보다는 좀 이 트럼프 정부 너무 힘들다 이 정도예요. 그냥 원망보다 어쨌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에게는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어떤 워딩이 없어요. 예, 지금 일단 증시 살리기에 조금 매진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쪽에는 아직 워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말도 안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좀 하락을 하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 원망하고 뭐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엔 다시 상승 모멘텀을 만들고 다시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건 또 트럼프의 입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원망하진 않으려고요. 당선이 됐을 때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크립토판에 기대도 많았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좀 내려왔다고, 좀 흔든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사이클을 망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힘든 거는요, 그냥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공포감. 그죠? 그래서 관세빨 리스크는 당연히 있습니다. 예, 좀 경기 침체 국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요거 하나가 문제인 거고, 관세 문제를 잘만 해결한다고 한다면 경기 침체 뷰는 사라지고, 여기 다시 확장이 되면서 시장을 다시 살려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차트를 조금 보면은, 큰 프레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82,000부터 한 84,000 라인? 82,000에서 84,000 안에서 비트코인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좀 강하게 더 하락을 해준다면, 정말 미치광이 관세 정책이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8만 달러 또는 뭐 앞자리 또 7자 보기는 이제 괴로운데 안 볼 가능성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이게 가두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권에서 좀 머무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지금 83,300달러인데 저는 지금 이 가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오늘 일봉 마감을 해서 83K 위에서 조금 지지가 나와주고 일봉 마감 자체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83,000달러에서 버텨주는 것이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에서도 22평 지지가 나오고 있고 5위평선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83,000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한 고찰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결국에는 하락하는 관점이 많아요. 저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지금 2023년부터 22년 하반기부터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끝없이 상승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이에요. 근데 저는 단순한 논리로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빠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락이 나와야 그게 폭락장으로 가는 초입이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폭락했죠. 이게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도미넌스가 크게 폭락했죠. 이게 지옥문 열차입니다. 근데 도미넌스가 폭락이 없고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장이 되는 겁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영원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폭락하면서도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알트코인은 소멸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락장, 폭락장이 오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폭등한다는 건 결국에 비트코인만 남고 모든 알트코인이 소멸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결국 하락을 하면서 하락장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알트코인장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장인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트럼프 쪽에서 알트코인 현물 ETF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돼 있죠. 그리고 이더리움의 호재도 있죠. 스테이킹을 포함한 현물 ETF 상품도 있고. 근데
비트코인만 살리고 모든 코인을 소멸시킬지는 의문입니다. 뭐 먼 훗날 될 수도 있겠죠. 뭐 10년, 20년 뒤.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죠. 그 도미넌스의 하락이 결국에는 알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의심치 않고, 자, 오늘 월요일부터 또 열심히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갈 길이 멀죠. 예. 이제 트럼프 형님에게 적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적응해서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가봅시다. 비트코인 사이클은 영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